안녕하세요. 빵또리입니다. 저는 오늘 대학교 휴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홍익대학교를 다니면서 총 2년 동안 휴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휴학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휴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할 주제는 바로 휴학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휴학을 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세 번째는 휴학을 후회하는지, 네 번째는 휴학을 하면 취업에 지장이 있는지, 다섯 번째는 휴학의 장점, 여섯 번째는 휴학의 단점, 일곱 번째는 휴학을 추천하는 이유, 여덟 번째는 휴학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준비해본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처음에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를 전부 다른 수업을 들었었어요. 이거는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다른 전공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끝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1년 동안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학원도 다녀보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정말 원하는 일인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한 뒤에 1년 동안 쉬고 다시 2학년 2학기로 복학을 해서 2학년 2학기에는 국문과 수업을 듣고 그 이후에는 계속 국문과 수업을 들으면서 1년을 또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다니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휴학을 해서 1년 동안 휴학을 한 뒤에 3학년 2학기에 다시 복학을 해서 그 이후로는 쭉 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휴학을 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처음에 휴학을 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하는 전공을 찾지 못해서였어요. 제가 자율전공으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진로를 선택했어야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서 그 학교를 다니기도 힘들었고 제가 스스로 학교에 잘 나가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휴학을 하고 쉬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중에서 다니게 된 학원이 바로 영어 회화 학원이었는데요.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선생님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원어민 선생님들은 자기 나라의 언어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 언어를 가르친다는 점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국어국문학과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어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그래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저는 진로를 국문과로 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어 교사라는 직업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휴학을 또 하게 된 이유는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휴학을 한 뒤에는 제가 학교를 나가는 대신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토익 공부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공부 등 저한테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를 했어요. 나름대로 친구들이랑 스터디도 모여서 해보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그렇게 1년을 조금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휴학이 다 끝나고 나서 3학년 2학기에 다시 복학을 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휴학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졸업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휴학하지 않고 쭉 학교를 다녀서 올해 2월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휴학을 후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휴학은 저는 후회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휴학을 하지 않았다면 영어 회화학원을 다니지도 않았을 거고 제 꿈을 찾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영어 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원어민 선생님들을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인 한국어 교사라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를 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후회되는 점은 자율전공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진로를 바로 정하지 못하고 조금 헤맸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낭비되었고 학점은 좋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후회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율전공으로 입학을 하셨다면 진로를 조금 빨리 찾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저 그냥 국문과로 들어갔다 하면은 그 전공이 자기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보고 만약에 전공이 자기와 전혀 맞지 않는다면 다른 길을 빨리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휴학을 했을 때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했던 경우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후회하고 말고 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딱히 후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만약에 휴학을 하지 않고 계속 학교를 잘 다녔다면 일단 1년을 더 일찍 졸업할 수 있었고 또 그만큼 학교 생활이 좀 더 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제가 휴학을 2년 동안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학교를 다니면서 해볼 수 없었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만족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휴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지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을 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하지만 주변에서 친구들 말을 들어봤을 때는 만약에 휴학을 한 기록이 있으면 그걸 보고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예를 들어 휴학을 1년 동안 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니면 왜 휴학을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자기가 이런 일을 했고 휴학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자기는 휴학을 한 뒤에 그 시간을 되게 알차게 보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자신 있게 한다면 딱히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냥 놀려고 휴학을 했는데 그런 질문을 받아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접관에게 좋은 이미지로는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휴학을 할 때 신중하게 하시고 또 휴학을 한 후에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휴학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휴학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바리스타 학원에도 다녀봤고, 잠시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도 했었고, 또 영어 회화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실력을 좀 키우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어 회화 학원에 가면서 제 꿈을 찾기도 했어요. 그래서 휴학에 대해서 처음에 휴학을 했을 때는 그냥 학교에 가기 싫은 마음 때문에 휴학을 한 게 컸었는데 막상 휴학을 하고 보니까 제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남은 시간에 제 자유 시간에 저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고 또 알바나 뭐 여행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2019년에는 휴학을 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때 영국에 있는 친구를 방문해서 영국 여행을 일주일 정도 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휴학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하지 못할 경험이었을 텐데 휴학을 했기 때문에 영국 여행이라는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런 게 바로 휴학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휴학의 단점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휴학을 하게 되면 친구를 잃을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학교는
같이 수업을 듣고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고 또 우정이 쌓이게 되는데, 휴학을 해버리면 친구와 같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친구와 우정을 쌓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휴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친구와 좀 멀어진 경우가 있었고, 이미 알고 있던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지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어, 휴학을 좀 오래 하게 되면은 그만큼 졸업이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놀기만 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휴학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휴학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휴학을 하게 되면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쉴 공간이 생겨요. 학교를 쭉 다니다 보면 당연히 지치기 마련인데요. 1년이나 많게는 2년까지 휴학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경험을 쌓을 뿐만 아니라 휴식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학교를 쉬면서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20대 초반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휴학을 하고 해본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휴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한 1, 2년 정도는 자기가 정말 계획이 있고 성실하게 시간을 보낼 자신이 있다면 그 정도는 정말 휴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휴학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휴학을 그냥 놀고 싶어서 한다,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휴학을 하는 거를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휴학을 해버리면 학교도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 나태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휴학을 하고 정말 그렇게 나태한 생활을 했다면 나중에 취업할 때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만큼 뒤처지는 거고, 스펙도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휴학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휴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물론 남자분들도 휴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군대는 말 그대로 정말 힘든 일이고, 군대를 2년을 갔다 온 거는 그냥 군 휴학이지 정말 자신이 원하는 휴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한 1년 정도는 휴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1년 아니면 2년까지도 휴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학사제도라는 게 있어서 군 휴학 제외 3년까지 휴학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휴학이 안 되고요. 군 휴학만 가능하고 2학년 때부터 이제 휴학이 가능해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싶다면 1년을 보낸 뒤에 휴학을 하셔야 하고요. 학사제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셔서 각자 학교에 맞게 휴학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휴학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은 제 생각에는 국문과에 대한 영상을 담아보려고 해요. 대학교 국문과에서 어떤 것을 공부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국문과 진학을 희망하시거나 현재 국문과이신 분들은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다음 영상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